안녕하세요. 학예우 수학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7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 교류회로 문제 다뤘죠. 오늘은 간단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때 전자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전자의 선운동량을, 상대론적인 선운동량을 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초기에 빛의 이중성에서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면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전자에게 파동의 성질인 파장을 부여한 그것을 드브로이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상대성 이론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상대론적 질량과 상대론적 선운동량, 그리고 총에너지, 운동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저는 질량은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았는데, 상대적으로 물체 또는 입자가 운동하고 있으면 질량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이 질량이 움직이는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자의 질량이라고 할 때 그 입자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야 되겠죠. 질량의 경우에는 정지질량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정지질량을 M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자의 속력이 V라고 한다면 그때 이 입자의 속력을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광속 C, 진공 중에서 광속의 단위로 표현하죠. 그래서 베타를 C분의 V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1이면 그 얘기는 광속으로 움직인다. 베타가 0.5면 그 얘기는 광속의 절반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타가 주어지면 로렌츠 인자를 생각하지요. 로렌츠 인자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로렌츠 인자는 베타가 0이면 또는 작으면 로렌츠 인자가 1이고, 로렌츠 인자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론적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력은 광속이 최대인데 베타가 C가 되면, 또 베타가 1이 되면 광속이죠. 그러면 로렌츠 인자가 무한대가 되죠. 이때는 특수상대론적인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인자가 특수상대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표현해주는 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상대론적 질량은 어떻게 되냐? 정지 질량인데 속도 V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로렌츠 인자가 결정되죠. 그러면 그 로렌츠 인자 배만큼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질량은 M0 감마,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상대론적 선운동량은 뭐냐면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M0 감마 V,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지 질량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 쪽으로 갔죠. 그러면 에너지 쪽으로 가면 질량은 어떻습니까? 그냥 속력에 따라서 변할 뿐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질량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지 질량 에너지를 여기다가 광속의 제곱을, 그래서 이때 광속의 제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단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쟀다면 이제 질량이 에너지의 형태니까 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C제곱을 곱하면 질량이 줄로 표현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랬을 때 총에너지는 움직이고 있을 때 총에너지는 그 상대론적인 질량에다 C제곱을 곱한 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지 질량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한 게 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냐? 움직일 때의 에너지가 총 에너지라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총 에너지에서 정지 질량 에너지를 뺀 것과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K는 M0하고 감마 마이너스 1 C제곱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상대론적 운동량, 총에너지, 정지질량 이런 것들이 정의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유도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2제곱은 P제곱, P제곱, C제곱 더하기 M0제곱 C 포승인데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4차원 벡터를 배우죠.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이 항상 성립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빛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경우에는 정지질량이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빛에서는 항상 총에너지는 PC, M0가 제로니까 선운동량에다 C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총에너지를 C로 나눈 것이 그 빛의 선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입자든지 정지했을 때는 선운동량이 0이죠. 이때는 상대론적 선운동량이가 아니고 아무튼 0이니까 그때 이 항상 성립하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때 정지질량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P에다가 0 대입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는 mc제곱은 바로 항상 성립하는 에너지와 선운동량과 정지질량 사이의 관계식에서 선운동량을 0으로 놓았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의 경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선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 운동에너지 구한 거 있었죠. 그래서 운동에너지하고 정지질량 에너지를 더한 것이 총에너지니까 바로 이 식을 어디에다가 대입하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에다 대입합니다. 좌변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제곱했으니까 좌변에 M0 C제곱의 제곱항이 여기도 있으니까 그걸 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뺄 것 같으면 P제곱 C제곱은 여기 좌변에서 나온 K 더하기 2M0 C제곱 이 되니까 이 우변을 제곱권을 취하면 그러면 선운동량이 운동에너지와 정지질량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 식 항상 이용되는 이 식에서부터 우리 광자의 이 진동수를 우리가 이게 이제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이죠. 그래서 봤더니 진동수가 F인 빛은 항상 HF의 정수배만한 에너지만을 갖는다. 이게 이제 에너지의 양자화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때 항상 빛은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빛의 선운동량을 볼 것 같으면 그 선운동량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가 있냐면 파동의 성질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운동량은 C분의 2가 되고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HF 나누기 C가 되는데 우리 이 파동의 경우에는 속도는 항상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람다 F를 대입할 것 같으면 P는 어떤 관계식 만족합니까? 선운동량은 람다분의 H. 이것은 광자의 경우에 빛의 경우에 자동으로 만족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파장을 선운동량과 연결시키면 파장은 선운동량분의 H. 이때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자, 드브로이가 입자라고 생각된 전자도 파동이 아니겠냐고 제안할 때 파동으로 설명하려면 그때 파동의 성질인 람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파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파장을 이 빛에서 구한 이 파장, 빛에서 구한 선동량과 파장 사이 관계를 그대로 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라고 이렇게 쓰자고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제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정질량이 M0인 그런 물질 입자가 속력 V로 이동한다면 그리고 이 전자의 경우는 속력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론적으로 다뤄야 되겠죠. 그러면 광자의 경우에 우리가 구했던 람다는 P분의 H를 이거를 전자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선운동량은 상대론적인 선운동량은 M0 감마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선운동량으로 무엇을 나눠요? 플랑크 상수를 나눌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아까 특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구한 어떤 식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용이한지, 그 다음에 단위를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풀기가 용이한지, 우리 주위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를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미시세계의 단위를 이용할 때는 그런 SI 단위계가 숫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 적합한 숫자로 표시할 때는 에너지는 메가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거리는 페르미,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도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표현되는 그런 상수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이 아주 금방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에서는 먼저 전자를 쏴주기 전에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드브로이의 파장이 작아지는데, 드브로이의 파장이 작아질수록 해상도가 더 좋아집니다. 전자현미경에. 그러면 그렇게 가속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자는 전하를 갖는 입자니까 전위차를 갖는 두 지점 사이를 이동시키면 전위차를 간다는 거기에 전기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장 속에서 전자를 가속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위차가 200kV인 그런 가속기를 가지고 가속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하 Q가 전위차 V를 지나가면서 얻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QV입니다. 그래서 전위차는 전하분의 에너지죠. 그래서 거기다 전하량을 곱하면 얻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의 전하는 얼마입니까? 바로 2죠.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지만 그 전하량 Q니까 전위차가 200kV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그냥 QV 하면 되는데, 그때 여기에 2를 곱하면 이 일렉트론 볼트가 바로 어떤 단위냐면 1볼트의 전위차에 전자가 또는 전하가 2짜리가, 이 전하가 2입니다. 이 2가 얻는 에너지가 그게 바로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일렉트론 볼트 하면 그게 바로 200kV의 그 전위차에서 전자가 얻는 에너지가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10의 5승 일렉트론 볼트인데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요거 하면 0.2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이와 같으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속력이 굉장히 클 때죠. 속력이 굉장히 클 때가 그 속력이 광속에 얼마만큼 가까워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 에너지보다 어느 정도냐, 정지 질량 에너지와 5도가 비슷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은 상대론적인 효과를 생각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전자의 정지 질량 에너지는 얼마냐면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것은 전자의 질량에다가 C제곱을 곱해서 그것을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우기가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전자의 정지 질량 에너지는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외워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속된 전자의 전압이 어떻습니까? 네, 정지 질량 에너지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러면 이때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식을 이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2 메가 일렉트론 볼트일 때, 그러면 선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그 선운동량을 계산하는 식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운동 에너지를 알고 정지 질량 에너지를 알 때 선운동량, 저 P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 선운동량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변의 제곱권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의 제곱권에다가 주어진 숫자들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K에 대한 0.2, 그 다음에 M0 C제곱에는 0.511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의 단위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냐면 0.494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선운동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운동량은 여기다가 C로 나눈 것이니까 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 이게 바로 선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어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C, 이게 C는 광속입니다. 이게 바로 선운동량의 단위고, 이때 이 전자의 선운동량은 0.494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무엇과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P분의 H로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기억하기 쉬운 상수 양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면 H바 C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H바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H니까 H바로부터 H를 구하려면 2파이 H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H바 C를 곱하고 여기다 C를 곱했으니까 또 밑에도 C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PC로 나눠주면 H바 C는 얼마로 이 값이 얼마냐면 197.3 메가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이렇게 돼요. H바 C의 단위는 에너지 곱하기 길이 이렇게 됩니다. 이 페르미라고 하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 곱하기 3.14, 그 다음에 197.3 메가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어떻게 됐어요? PC 하니까 여기다 C 곱하니까 0.494 메가일렉트론 볼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없어집니다. 람다는 파장이니까 파장의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페르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508 페르미 이렇게 되는데 2508 페르미는 이건 좀 큰 단위죠. 그래서 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면 이거보다 하나 더 잘 이용하는 단위가 바로 뭐냐면 피코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고 그것은 1000페르미하고 같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누면 2.508 피코미터다. 이 파장과 비슷한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니까 2.508 피코미터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그런 전자현미경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메가일렉트론 볼트나 페르미라고 하는 단위를 넣으니까 여기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SI 단위계로 계산을 해보겠어요. SI 단위계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뭘 다 이용해야 되냐면 전자의 전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되겠고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라는 것도 이용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는 여기다가 이 전자의 전하에다가 1 볼트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에다가 1 볼트 곱한 게 줄이죠.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무엇과 같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과 같고 플랑크 상수는 좀 복잡한데 SI 단위로 할 것 같으면 6.616 또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제곱 킬로그램 퍼 세크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겠어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QV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QV 하니까 전자의 전하하고 여기에 2 곱하기 10의 5승 볼트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단위가 줄이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줄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선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식을 하려는데 그 식 이용할 때 계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 EME 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EME 제곱 하려면 2 곱하기 전자의 질량에다가 C 제곱해서 다 했더니 1.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선운동량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근 구하는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K 곱하기 K 더하기 EMC 제곱이죠. 그걸 여기다 계산을 했더니 6.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줄 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선운동량을 계산합니다. 여기다 선운동량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숫자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하면 자, 여기서 우리 구한 거 6.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의 제곱근 아까 구해놨죠. 그리고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구하니까 이것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어때요? 좀 단위 계산하는 게 또는 계산하는 식이 아까 게 훨씬 더 좀 간단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리고 이제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하겠어요?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하려면 H를 P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건 우리가 H 알고 있는 거 있었으니까 아까 H가 뭐였습니까?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에다가 아까 여기서 구한 P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5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가 나왔는데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한 게 2.5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SI 단위로 할 것 같으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아까 H바 C는 197.3 MeV 페르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용할 것 같으면 계산이 좀 쉽게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드브로이 파장이 0.01 나노미터인 전자의 선운동량을 구하라. 아까 그 식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람다는 P분의 H를 이용하고 우리 H바시를 이용하겠습니다. H바시를 이용할 때 아까는 길이가 페르미를 이용했었는데 여기서는 파장이 나노미터가 됐죠. 그러면 똑같은 숫자인데 MEB 페르미 대신에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실 이게 원자 핵의 스케일은 길이가 페르미 길이고 원자 핵에서는 에너지 레벨의 단위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핵을 다룰 때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페르미라는 요 단위를 쓰는 게 좋고, 사실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고 1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코드를 바꿔서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원자를 다루는 단위는 원자의 크기는 나노미터로 표시하면 좋고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일렉트론 볼트 정도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를 써도 좋고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운동량을 바로 구해보겠어요. 아까 선운동량 구할 때는 2파이하고 H바 C 나누기 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197.3 한 다음에 0.01로 딱 나누면 나노미터가 주어졌죠. 그러면 그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나노미터 없어지고 일렉트론 볼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답이 바로 1.24 곱하기 10의 5승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PC가 이렇게 되니까 선운동량의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 퍼 C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SI 단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선운동량을 구한다면 이 경우에는 람다가 주어졌으니까 저 SI 단위로 된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면 결과는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람다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SI 단위를 전부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왔는데, 이때 아까 구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1.24 곱하기 10의 5승 일렉트론 볼트 퍼 C 이랬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도 SI 단위로, C도 SI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렉트론 볼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는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이걸 다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6.6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랬는데, 아까 간단하게 계산한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소수점 이하 두째짜리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 이 정도는 참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총 에너지가 1기가 일렉트론 볼트인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 에너지가 주어진 것으로부터 선운동량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을 바로 이용하는 게 좋냐면 항상 성립한다는 이 식을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PC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지질량 에너지는 0.511 MeV라고 그랬죠. 근데 총 에너지가 1기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건 MeV로 바꾸면 1000 MeV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1000 MeV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분의 H인데 아까 한 것처럼 2파이 H바 C 나누기 PC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 이거 분자 분모의 C를 그냥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H바 C는 아까 한 것처럼 197.3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PC는 여기서 구한 10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대로 대입하니까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그래서 람다는 1.24 페르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문제가 더 있네요. 자, 요 문제는 뭐냐면 드브로이 파장이 400 나노미터일 때 전자의 속력을 구하라.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람다는 P분의 H로부터 우리 P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한 것처럼 PC는 2파이 람다분의 H바 C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근데 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노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단위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대입했더니 PC가 뭐가 됐냐면 3.1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PC가 3.1 일렉트론 볼트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해야지 됩니까? 이제 속력을 구해야 되죠. 속력을 구할 때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구한 이런 식들이 있죠. 봤더니 선운동량은 M0 감마 V고 총 에너지는 M0 감마 C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속력은 어디서부터 구할 수가 있냐면 총 에너지분의 PC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PC 하면 CV가 되고 여기 C제곱으로 나눌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베타가 되죠. 그래서 이게 PC를 총 에너지로 나눈 걸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보니까 여기 요건 거의 뭐나 같았냐면 PC가 3.1 일렉트론 볼트라고 그랬죠. 근데 M0 C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죠. 그거에 비해서 PC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0 C제곱분의 P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자, 그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계산할 것 같으면, PC는 3.1 일렉트론 볼트고,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0.511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러면 6.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됐습니다. 이게 베타라는 것이니까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요? 광속을 곱하면 되죠. 베타 C가 속력이죠. 그래서 여기다 다 곱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1820m/s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특히 어떤 그걸 이용합니까? H바 C는 197.3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또는 나노미터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걸 우리 알았죠. 그래서 미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일렉트론 볼트,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나노미터의 단위를 이용할 것 같으면 계산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하는 비법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